민트 오디오북. 여유. 오계자. 최장암입니다. 늦었나요? 네. 최관선암. 말을 끊어버리고 일어섰다. 식구들한테는 계속 내가 모르는 걸로 해주시오. 한마디 강하게 뱉어놓고 휙 돌아서 나와버렸다. 그래도 조금은 머뭇거리는 예의 정도는 갖춰주지. 고얀 놈. 아무리 가능성이 티끌 만큼도 없고 내가 바른 대로 말해달라고 강력하게 청했지만 어찌 그리도 쉽고 가볍게 네라고 할 수 있나. 앞에 앉은 놈이 하얀 얼음으로 무장한 두억각시 같아 뒷말 들을 필요도 없이 나와버렸다. 저놈이 순한 내 자식들 꼬드겨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내 뱃속 다 휘젓기 전에 가야지. 우기고 우겨서 내가 위궤양약으로만 알고 있어야 하는 약을 한 보따리 안고 퇴원한 지 겨우 3주 되었다. 진토제와 소화제 탓인지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녀석들에게 떠밀려서 또 입원했다. 아직도 위궤양이란다. 서로 속이고 속는 가족이 되었다. 정복당하는 기분 참 더럽다. 화나고 창피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침략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게 없던 현인숙이 바람 앞에 촛불이 되었다. 살 만큼 살았으니 무에 그리 아쉬우랴만 자부하던 정신력이 흔들린다. 세상이 다 귀신 구판이고 사람들이 아름답다 노래하는 가을 산천이 울긋불긋 선앙당 같다. 이파리들이 수위로 보인다. 나는 허이 하고 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창피하다. 감정들이 우글우글 끓어오르면 감당 못할 정도로 난폭해진다. 때로는 거울 속에 내가 광기까지 서린 눈으로 희번덕인다. 그럴 땐 어김없이 가슴속에 자글거리는 것을 폭발시킨다. 누가 못하게 했던 것도 아니건만 평생을 못해본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히스테리도 쏟아내고 싶다. 하고 싶은 것은 왜 이리도 줄을 서서 고개를 들고 소용돌이 치는가. 질러 울어도 시원찮을 것 같지만 현인숙이란 이름 때문에 꾹꾹 눌러덮는다. 왜 미리 증세도 없었을까. 하긴 최근에 이유 없이 몸무게가 부쩍 줄었고 속이 좀 메스꺼웠지만 나이 탓으로 돌렸다. 간이 안 좋은가 지레짐작으로 기름기 많은 육류를 줄이다가 아예 끊었다. 야채죽 먹는 날은 속이 좀 편했다. 2003년 11월도 마지막 날이다. 강남 성모병원 9014호 7인실. 하루 이틀 흔들리고 매대기 치는 방황이 이어지는 동안 선앙당을 꾸미던 색색의 이파리들도 다 사라졌다. 차라리 드러나게 매대기를 치든 소리를 지르면 속이라도 후련하려나. 창밖 수녀님들의 숙소로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이 주워 보인다. 뒷동산 화렵수들도 홀딱 벗었다. 벗고 싶은 나는 겹겹이 끈적거리고 기분 나쁜 이끼가 더 씌워지고 있다. 세상에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가야 하는 것이지만 하도 갑작스럽고 뜻밖이라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자신의 마음 하나 잡지 못해서 어떻게 세상을 헤집고 가겠느냐고 언젠가 둘째에게 호통쳤던 일이 생각난다. 그게 쉽지 않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맘이다. 첫눈을 방석으로 깔고 서 있지만 봄이면 다시 행복해서
방글거릴 나무들까지 원망스럽다. 찾아간 적은 없지만 부처님은 자신이 쌓은 업보라고 나더러 감당하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해 준다고 당신 품으로 오라고 하겠지. 화가 나서 미치겠다. 그래, 내가 좀 이기적이긴 했어. 둘째는 실력 모자라서 기부금으로 뉴저지주 버클리 주립대학 넣고 아닌 척 자랑했고 이웃이나 집안 사람들까지 다 무시했어. 시시한 그 부들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내가 제일인 양 살았어. 사실 내가 제일이었으니까 이기적인 것은 아니잖아. 고종 동생 집 살 때 중간에서 소개비 챙겨 먹은 것이 좀 걸리긴 걸린다. 설령 내 거적대기 들춰보면 썩는 냄새에 구역질이 난다 손치자. 그렇지만 인간들 까발리면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닌가? 나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중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인과응보가 아니야. 통증보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더 싫다. 고집쟁이의 자만으로 가득한 현인수. 콧대는 하늘을 찔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 앞에서 우왕좌왕이다. 그래도 천주님을 찾고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하나님을 찾아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게야. 내 십자가의 무게는 내가 만든다고 할 터이니까. 내가 설치면 설칠수록 나에게 올가미를 씌운 그 귀신만 재밌겠다. 그이라도 옆에 있으면 좀 나으려나. 외로워서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동네 북이 필요하다. 외로움 따위 두려울 내가 아니다. 아니, 외로움을 숫째 모른다. 통증, 까짓것 못 참으랴. 보다 두려운 것은 인간들의 시선이다. 동정이 싫어. 그 양반 보낼 때도 과부라는 단어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까봐 그것이 두려웠다. 이게 무슨 꼴이람. 동정하는 눈빛, 소름 끼치는 표정들 확 긁어주고 싶다. 주위 사람들은 나더러 자식들이 다 성공해서 지켜주니까 든든하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 자식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하다. 어제 여주에서 안 싸두니 문병 왔다. 나더러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고 미련 없이 살잔다. 하긴 종교라도 있는 사람들은 의지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먹을 수 있겠지. 그동안 잘난 나는 종교가 필요 없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지만 죽은 후의 영혼보다 현실만 보았다. 차곡차곡 재산 불어나는 재미에 자식들 인류대학 척척 들어가는 재미까지 더해줬지만 내 눈, 내 욕심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기어오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 남편 총장 못하고 확장해서 떠났는데 못다 이룬 내 꿈을 큰아범이 이뤄야지. 지금도 현실만 눈앞에 있다. 7인실 한쪽 구석에 청승스럽게 누워있지만 그래도 현인수가 아닌가. 한때 이여대 퀸이었다. S대학교, Y대학교 남학생들이 내 얼굴 한번 보려고 내 친구들에게 뇌물을 제공할 정도였다. 비록 투망에 걸려버린 늙은이가 되었어도 나는 인기 최고였던 현인숙이야. 아무리 태어난 척, 대담한 척해도 속은 말이 아니다. 갈팡질팡 나부대지 말아야지. 다짐 또 다짐한다. 75년 동안 뭘 했던가. 모으고 모아서 남편 출세 위에 바치고 자식 밑에 넣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내게 무슨 힘이 되는가. 아니지. 큰 힘이 되지. 이 병실에 들락거리는 가족들 중에 내 자식들만큼 수준 높고 때깔 벗은 인간 없잖아. 허공을 헤매다가
이 지경이 되고서도 무지개 타고 헛개비 춤추는 자신이 처량해서 소리내어 웃는다. 허탈한 웃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어. 이 병원 보호자용 침대는 환자 침대와 연결되어 있어서 더 불편하고 길이도 짧다. 밤마다 교대로 며느리들과 딸들이 새우잠을 잔다. 1인실을 거부해서 미안하다. 현인숙답지 않게 혼자 됨이 두려워서다. 동굴 속에 버려지는 소외감과 끝없는 낭떠러지로 떠밀릴 것 같은 느낌으로 불안하다. 그 대가로 어멈들이 고생이다. 원래는 6인실인데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날 임시로 7인실로 바꾼 것을 지금이 2003년이건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쪽 마음은 같은 방 환자와 보호자들 앞에서 우월감, 우쭐거림을 즐기고 있다. 두억신 이놈은 기분 나쁜 입김을 자꾸 불어넣는 느낌이다. 시계바늘이 돌아갈수록 지구가 돌면 돌수록 나를 향한 입김은 점점 농밀해지고 전부가 진득이 되어 내 몸에 더 씌워지는 것 같다. 저놈들이 내 분신인 자식들 맞나? 어미의 성격도 모르는 멍청이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용기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내 상태를 바른 대로 말해줘야지.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게 해야지. 고얀 것들은 아직도 나를 위궤양이란다. 마음속의 초조함이 자글자글 끓으니 또 괜스레 자식을 원망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우두망찰하고 뇌 속이 공회전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게다. 인숙이라면 금속덩이로 된 인간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 않는 죽음도 초연하게 받아 삼키는 줄 알고 있을 테니까. 뭐니 해도 여자는 보호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연약해 보여야 이런 경우에 질러 울고 난리를 쳐도 어울린다. 기대고 싶다. 누구든 붙잡고 질러 울고 싶다. 속에 있던 이물질들이 이제 때를 알고 다들 밖으로 나오려고 다투는 듯 심술과 질투, 불안과 초조 등등 우글우글 난리들이다. 기적을 바란다면 더 벌을 받으려나. 나 착한 일 한 것도 없지만 남에게 크게 피해준 일도 없어.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야? 억울하다. 살면서 평생을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속수무책에 벌을 받는가. 옆 환자들이 잘 사는 것도 심통이 난다.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데도 폐는 공기가 부족하단다. 내가 부스럭거리니 큰며느리 홍성이 어멈도 잠을 못 자는 것 같다. 암에 좋다고 큰사위가 어렵게 구해온 뽕나무버섯 엑기스가 사물함 위에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차가버섯 달인물도 나더러는 위장 보하는 약이란다. 큰아범 예방 차원으로 먹이고 싶다. 앞으로 총장 자리까지 가려면 체력을 다져놔야지. 내일 교대하고 어멈 갈 때 가져가라고 해야겠다. 진통제 말고는 절대 약은 먹지 않을 결심이다. 오히려 암세포를 어서 자라게 부추기고 싶은데 공연히 암에 좋다는 약을 먹어서 고통을 지연시키는 우매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 황달이 심해서 거울도 보기 싫고 좀 거북했는데 여주 사돈이 준 인진쑥 액기스 먹고 얼굴색이 좀 나아졌다. 달기가 왔다는 것은 암이란 놈이 벌써 간을 장악했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가버섯물을 마시라고 준다. 암에는 차가버섯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더니 내게는 당뇨 때문이라며 준다. 죄다 집에 두고 식구들 먹으라고 해야겠다. 췌장이 탈이 나자 없던 당뇨까지 설친다.
당연한 현상이지만 세상 만사가 다 원망스럽다. 일찍 떠난 그 양반까지 원망한다. 나는 병마에게 몸을 내놓은 상태니 2차적인 약물과 씨름하기는 싫다. 그냥 암세포가 야금야금 내 모든 세포를 다 먹어치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연하고 싶다. 결코 쉽지 않다. 식구들에게 자꾸만 짜증을 낸다. 12월 20일 여고 동창들이 문병을 왔다. 울어같이 민다. 이게 무슨 망신인가. 차라리 교통사고로 확 즉사해버리지. 그래, 나 이렇게 초라하게 멸하고 있음을 확인이라도 하러 왔니? 잘난 내가 상대도 해주지 않던 니년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잘난 년은 유모양 육골이다. 기분 좋으냐? 오면서 날 얼마나 씹었을까? 지난 내 흔적들 얼마나 들추었을까? 분해 죽겠다. 내가 전에 전현들에게 그랬듯이 이런 내 꼴을 즐기고 있을 터.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설레발을 치며 미쳐버리고 싶다.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씌워진 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꼴 보이지 않으려고 가식으로 태어난 척 대담한 척 하는 것이 더 힘들다. 어색한 분위기를 어찌해볼 융통성도 없는 년들이라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갔다. 밤이 없을 것 같던 병동에도 저교가 갇힌 밤이 있다. 새벽 3시. 변기물을 내리고 오다가 머리는 봉두남발이요 얼굴은 마귀 같은 할망구와 마주치는 순간 확 부하가 치밀어 세면대 구석에 있는 화분을 들어서 맞은편 할망구 얼굴을 향해 던졌다. 밤이 이슥해서인지 와장창 거울 깨지는 소리. 세면대에서 한 번 더 쨍그랑 깨지며 튀어서 타일바닥에 떨어지면서 또 쨍그랑 짜르르 굉장한 소리가 갇혀있던 한밤의 저교를 산산히 부셔놓는다. 병동 전체를 쓸며 휘몰고 돌아온 굉음이다. 주위는 오박난전이 되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몰려든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 머리를 스치는 내 모습이 묘하다. 왜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서서 던졌을까? 이미 죽음조차 안고 있으니 겁낼 것이 없으면서 말이다. 본능이라고 해버려야겠다. 그런 심리 문제까지 붙들고 있을 여유가 없다. 병동 전체에 유명인이 되고 말았다. 날이 밝으니 오늘이 시작된다. 프로그램에 짜인 일과처럼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밖을 본다. 건너편 동산에 누군가 급한 걸음으로 올라간다. 동산 너머 음침한 색으로 위험을 세우려는 듯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있고 큰 길 건너에 하얀 대검 건물과 옥상의 안테나만 보이는 서초경찰서가 있다. 눈이 제법 많이 쌓인 오솔길인데 저 아저씨는 동산 너머 어딜 급하게 가셨을까? 다른 볼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쪽으로 가는 사람은 왠지 법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 다 지나고 보면 쓴웃음 한 묶음으로 흘려버릴 수 있는 하찮은 짓이란 걸 알려주고 싶다.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선택된 인간이다. 지나온 세월도 미래도 이미 가지런한 이바디처럼 다 귀착되어 있어서 우리는 징검다리 건너듯 내디디면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설치고 뛰어봤자 무대는 그대로이고 각본도 바뀌지 않는다고. 해주고 싶은 말이 어쩌다 보니 나에게 해주는 말이 되었다. 내가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내 췌장에 또 다른 생명체가 들어와서 저만 살겠다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내가 살아야 저도 산다는 간단한 진리가 먹히지 않는다.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살 수 있는 놈이 저만 살겠다고 한다. 적당히 멈추면 저도 살고 나도 산다고 아무리 전해도
저놈이 듣지를 않는다. 복수할 길이 같이 죽는 것. 주인인 내가 항복을 할 참이다. 이생의 길을 두고 이사의 길로 간다. 주객이 이렇게 쉽게 전도될 수 있다. 하긴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잘난 정치판이나 경제 쪽은 더 공공연하게 되어버린 이생 이사인 것을. 자식들은 지금 세상의 슬픔 다 휘감은 듯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갈팡질팡 흔들리는 내 맘부터 잡아놓아야 안정된 상태에서 자식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데 말이다. 그래야 나도 얼른 떠날 준비를 할 게 아닌가. 시급하다. 하긴 준비할 것이 무엇이며 시급할 것은 또 무엇인가. 지금 TV 강연에 역사와 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옆에 환자들이 연속극 보자는 것을 내 고집으로 강의를 듣는다. 내게는 아무도 반박이 없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휴게실이나 다른 병실로 연속극 보러 간다. 나를 욕하고 원망하며 갈 테지. 신의 섭리로 돌리면 마음이 편해질까. 우주의 섭리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스토아 철학 정신은 로마 제국과 지금의 미국을 강대국으로 이끄는데 큰 몫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이성으로 우주의 섭리를 깨우쳐 한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담대한 행복, 즉 아파테이아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로마도 격차가 심한 계층 간의 갈등과 타락한 군중의 불만은 팍슬로마나를 점차 무너뜨렸단다. 지금의 미국도 지극히 도덕적인 상류 문화와 극도로 저질인 대중문화에 혼재된 상태가 위험수위임은 저 학자의 강의가 아니라도 나 같은 늙은이까지 감지하고 있다. 테러와 인종 갈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현실도 보인다. 말하자면 스토아 철학이란 결국 타락을 불러온다는 게다. 내겐 나중의 타락은 상관없다. 또 아파테이아도 필요 없다. 나는 세상 헤쳐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눈앞에 찾아온 죽음을 담담하게 신의 섭리라는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언젠가 모 재벌 그룹의 K 이사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하신 말이 생각난다.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왔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짜여진 각본에 의해 사라진 것 같다. 카스트 신분 제도를 자신의 업보라 생각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도인들처럼 나도 업보라 여길까. 삶이란 한번 명의 길로 걷기 시작하면 계속 그 길이어야 하는데 메비우스의 띠처럼 절대 경계를 넘지 않고 똑바로 내 길만 가도 어두운 길, 암이 나타난다. 절대 경계를 넘지 않아도 말이다. 신이 내게는 그동안 특별 대우하신 편이다. 뽐낼 만큼 뽐내면서 살았고 상류사회에서도 상류로 살게 했으니 이제 그만 누리라는 계시가 아닌가. 그나마 고맙게 여길까. 고통이 심해서 똥을 싼다는 뇌종양도 아니고 콜록콜록 가래뱉는 폐암도 아닌 진행이 빠른 덕에 고통이 깊지만 길지는 않은 췌장을 선택해 주셨다고. 나를 들여다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할까. 12월 25일이다. 크리스마스라고 야단들이다. 9시에 2층 대강당에서 아침 미사가 있다는 방송이다. 동산 아래 적벽돌 건물벽이 오늘은 밝아 보인다. 흰죽 나온 것을 반은 먹었다. 먹고도 내 꼴이 우습다. 생각으로는 자식들 힘들게 오래 끌지 말고 하루빨리 끝내고 싶다면서 틀에 박힌 관능은 기계처럼 먹고 있다.
며느리들이 하도 애를 태워서 먹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먹는 것도 창피하다. 그렇다고 안 먹으면 식구들이 더 힘들 터이고. 출입문 옆에 췌장암 수술 예약 환자가 왔다. 1년 전부터 이유 없이 자꾸만 설사를 해서 의사 처방 없이 설사 멈추는 약만 사다 먹었단다. 이번에 아들 직장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모님 건강검진 기회가 있어서 싫다고 해도 아들이 억지로 데려다가 검진했단다. 2차를 거쳐 3차 병원에서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은 본인도 가족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수술을 선택했단다. 저 사람들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환영 같은 것을 잡으려 한다. 아무리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이미 신의 손길이 닿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잖아. 이미 닻을 올려버렸잖아. 훤히 보이건만. 그래도 손을 내밀어 보겠단다. 더 딱해 보인다. 그렇다. 올가미 속에서 많이 나부될수록 두억 신이 귀신인지 뭔지 우릴 이렇게 만든 그놈은 더 재밌어 할 게야. 어항 속에서 허우적대는 관상어 들여다보듯이 말이다. 난 현인숙이야. 죽어도 저렇게 구경거리 짐승이 되긴 싫어. 의연하게 낯선 시간을 따라 멸렬되어 갈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게 될 거야. 흐르는 시간 속으로. 수녀님이 기도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기도해 주려고 병실마다 다니신다. 나도 원해보았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수녀님의 마음이 나보다 더 간절해서 손을 잡은 수녀님께 미안한 생각이 든다. 마리아님을, 하나님을 아무리 간절하게 불러도 이미 요단강 선착장에서 출항했기에 수녀님의 기도가 닿을 수 없는 거리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를 태운 배의 이물은 반대쪽을 향해 이미 물을 가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심한 고통과 무서운 이별만은 피하게 하옵소서. 사르르 잦아들듯 그렇게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좋겠다. 저 노인네 수술하겠다고 나부대는 꼴은 나의 눈을 띄웠다. 점점 맘속이 편안해지고 수술을 시도하려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고 측은하다. 올가미 속에서 나부대는 무식하고 품위 없는 야생 짐승 같다. 저 사람들을 보니 의연한 내가 자랑스럽다. 태풍이 지난 다음 안도의 숨 같은 긴 숨을 뱉어냈다. 내가 더 추해지기 전에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질 않나. 그렇게 보면 난 특별히 선택된 인간, 역시 현인숙이야. 어디가 달라도 다르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 비관과 원망은 나 자신만 괴롭고 고통일 뿐이다. 바람이 잦아든다. 마음에 조금씩 여유가 생긴다. 그동안 많은 갈등이 창피하긴 하지만 가족들도 이해하리라 믿는다. 같은 방 환자들에게 미안하다. TV 리모컨을 건네주었다. 여럿이 보고 싶은 방송 보라고 했다. 그래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아주 작은 미련 주머니가 도사리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겠다. 2003년 12월 30일이다. 누가 췌장이라도 하나 주겠다는 기적의 뉴스라도 기대하는 것처럼 뉴스는 열심히 본다. 나만이 아니고 다른 환자들도 다 그렇다. 새벽 뉴스에는 또 눈이 휘날린다며 희우두음한 여의도 방송국 주변을 화면으로 보여주더니 10시가 되어도 하늘은 잔뜩 무거운 입김만 뿜어놓고 있다. 더 이상 눈도 뿌리지 않으며 그렇다고 태양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바깥이 끄느름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날이다.
수녀원 뒷동산에 자작인지 은사시 나무인지 둥지가 오늘따라 더 허옇게 드러난다. 차라리 시원해 보인다. 수술하겠다는 할망구 덕분에 이끼처럼 기분 나쁘고 더 씌워진 옷을 한꺼풀 벗었다. 속까지 시원하고 편안하다. 한꺼풀만 벗어도 이렇게 편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무리지어 문병이라고 왔다. 오늘은 저렇게라도 얼굴 도장 찍으려는 이웃들이 고맙고 소박해 보인다. 마음을 열고 여유 있는 대화를 하니 다들 좋은 사람들이다. 저런 분들을 내가 저질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멸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으니 나 같은 인간은 이런 고통 당해봐야 해. 열면 열수록 얼굴 붉어지는 내 참모습이다. 부와 지식, 명예를 다 가지고도 좀 더 높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느라고 목이 아팠고 아래는 볼 수 없었다. 지금 돌아보니 내 손, 내 머리, 내 가슴, 내 다리는 내 욕심으로 인해 참 불쌍하게 살았다. 아프다. 가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너무 꽉 차서 눈꽃만큼의 여유도 없으면서 더 채우지 못해 안달이었다. 딴엔 참 잘난 삶이라 여겼는데 말이다. 죽음 앞에서야 철이 들어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이 보인다. 최종 결정을 말하기 위해 다들 불렀고 다른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1인실로 병실을 옮기겠다고 어제 신청했더니 바로 옮겼다. 오늘 무언가 의견이 모아질 것 같다. 대구에서 큰 사위가 오고 인천의 작은 사위도 왔다. 시카고에 있는 둘째 아들 내외만 빼고 다 모인단다.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제일 바쁜 외교관 아들 셋째도 오후에 온단다. 나더러는 위궤양도 심하면 수술을 한다더니 아마 수술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모이는 것 같다. 내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자식들의 짐을 덜어준다. 간호사실로 가서 두억신이 같다고 거부했던 담당 교수 면담 신청을 했다. 그리고 막내 민주에게 내 도장도 좀 가지고 오라 했다. 병원에서 뭉쳐다니며 북적거리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모두들 나가서 점심 먹고 쉬었다가 4시에 셋째랑 같이 오라고 했다. 머뭇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미간 찌푸리며 손사래짓으로 다 막아버렸다. 어미의 성격을 아는지라 모두들 나간다. 똑딱 소리도 내지 못하는 병실 시계는 임 기다리는 방문고리처럼 저절로 나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이미 다 내려놓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았지만 자식들의 반응도 긴장되고 나도 모르게 조금 초조하다. 설령 췌장 이식 수술이 개발되었고 99% 성공률이라 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미 했다. 그러면서도 교수님이 어떤 희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순간순간 해본다. 이래서 인간을 미련하다고 하나 보다. 벌써 아범들과 딸들이 몰려왔다. 다 모아놓고 어쩔 수 없이 상의가 아닌 지시가 시작되었다. 위험을 보이기 위해 있는 힘을 다 목소리에 보탰다. 수술은 말도 꺼내지 마라. 항암제는 절대 쓰지 않겠다. 이유는 말 안 해도 알 터이고. 가평의 전원주택이 많은 쪽을 피해서 목동리 우리 산자들에게 시골집 하나 마련해다오. 가사 도우미는 그 동네 아줌마면 좋겠다. 전문 간병인은 아직 필요 없지만 미리 알아보아서 진통제 주사 정도는 인젝션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예약해 두었다가 새해 2월부터 보내다오. 안 된다는 둥 병원 가까이 머물러야 된다는 둥 내가 한 말에 돈은 달지 마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시를 한 다음
내가 준비한 각서를 내놓으며 서명날인하라고 했다. 어머니의 입퇴원서부터 거취 문제까지 일절 상관하지 않고 어머니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거처를 옮기는 날부터 임종까지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이 조항을 강조한 각서다.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입을 열지 못한다. 한 가지 미리 부탁이 있다. 절대 임종은 지켜보지 마라. 유언이라고 생각해라. 막내 민주가 엄마 너무하는 거 알아? 엄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하면서 눈물을 보이자 모두들 눈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 마음껏 울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내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는 조항도 넣자. 하면서 그 조항도 넣은 다음 완전 강제로 서명을 받아냈다. 세상에, 죽어가는 엄마에게 자식이 가지 않겠다는 각서도 있다. 100% 강제적인 각서다. 강한 내 뜻을 각인시키려는 목적 외에는 어디에다 써먹을까만. 우리 엄마 독재는 끝내 아무도 꺾지 못하는구나. 막내의 넋돌이다. 그래, 끝까지 현인숙이다. 끝까지 현인숙으로 남게 해다오. 내 말 끝났으니 모두들 가거라. 집에 가서 상의하고 내 거처 문제는 하루빨리 구해라.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큰아범이 울분을 터뜨린다. 어머니, 이젠 자식 생각도 좀 해주세요. 끝까지 어머니의 이미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엄마 품을 찾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는 자식의 심정도 좀 헤아려 달라고요. 교수님 오시면 우리도 좀 뵙고 갈 테니 더 이상 쫓아내지 마세요. 그리고 전문 간병인은 퇴원하는 날부터 함께 있어야 해요. 인슐린 주사 때문에요. 내 손을 잡은 큰아범의 손에 경련이 인다. 한 발 물러서 준다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여 주었다. 말문이 막혀섰다. 물 끓이듯 뜨거움이 시면에서 솟구친다. 얼른들 가라고 화를 내고는 아범 손 뿌리치고 드러누워 이불로 머리끝까지 감추었다. 절대 안 돼. 어금니를 맞대고 힘껏 깨물며 우는 티 내기 싫어서 눈물을 이불로 스쳐 닦이게 했다. 마약 성분이라 장기간 진통제 처방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항암제와 수술을 포기한 사유서에 진통제의 필요성 등 환자 본인의 소원서 같은 것 쓰려고 했다. 결국 소용없다는 교수의 설명으로 포기하고 진통제는 주마다 보호자가 외로로 와서 처방받기로 했다. 가장 두려운 것이 구토라서 강력한 진토제 처방도 부탁했다. 일주일간 병원 식사 취소하고 평소 집에서처럼 음식 섭취하면서 인슐린 조정하기로 주치의 승낙도 받았다. 자체에서 인슐린 양이 조절되어 들어가는 주사기 사용법 연습 중이다. 2004년 2월 8일 목동리로 왔다. 아직 꿈속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김홍도의 산수화에서 방금 나온 듯 평화로운 동네다. 장작불 타는 냄새도 좋고 황토 냄새도 좋다. 처마 밑에 가지런히 쌓인 장작이 보기만 해도 푸근하고 방 안은 포근하다. 형광등을 끄라 했더니 새로 도배한 냄새 제거하려고 켜놓은 촛불도 어두근해서 운치가 있다. 계속 구토 때문에 고생했는데 흙냄새가 싫지 않아 다행이다.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구토만 멈춰도 살 것 같다. 갑자기 촛불에서 나는 그을음 냄새가 격해서 한바탕 구토를 했다. 시카고에 사는 아들 내외까지 다 모였다. 든든하고 좋긴 좋다. 고맙다. 내 평생 모은 돈 신탁통장을 저소득 암 환자를 위해 내놓겠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쾌히 동의해 주어서 고맙고 행복하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 뿌듯한 보람을 맛보았다. 돈 모아서 아귀 채울 때의 기쁨보다 내놓을 때가 몇 곱절 더 행복하구나. 이 나이가 되도록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으니 참 잘못 살았구나. 저희들도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우리 어머니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요. 우리 장남의 말에 다 웃음꽃이 핀다. 강철 로봇처럼 강인한 어머니의 상이 이젠 자상한 조선의 어머니가 되어서 좋단다. 나도 여유로운 지금이 생애 가장 뿌듯한 시간이다. 외형적인 여유를 버리고 가슴에 담는 여유는 목동리 산천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오래된 고향 사진 속 같다. 군데군데 잔설이 사라지기 전에 또 하얗게 덮어준다. 75년 나의 생을 이 집에서 마감한다. 오기 전에는 마치 대단한 무엇을 남길 것처럼 서둘렀는데 막상 오고 보니 온통 머릿속이 하얗다. 죽음이 코앞이라 어서 정리하고 멋진 글이라도 한 토막 남기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다르고 보니 우습다. 아무 준비도 필요 없는 것을. 나 때문에 힘든 어멈들 해방시켜주려고 서두른 것이 내가 해방되었다. 환경이 푸근하고 포근해서 오히려 새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다. 내가 미리 이런 여유를 찾았더라면 참 멋진 삶이었을 텐데. 사람들은 인생을 무상이라 한다. 사전에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한다지만 덧없음이란 말 또한 세월이 속절없이 빠르다는 둥 헛되고 허전하다거나 허무하다로 되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무상이 아니다. 돌아보니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욕심내던 그때가 참으로 무상했다. 더 가지고 싶으니 가지지 못해 무상이었다. 그것은 욕심이었다. 무엇을 잔뜩 손해보고 간다면 허무할 터이나 빈손으로 온 주제에 이익이 무엇이며 손해가 무엇인가. 가사도우미를 보면서 억울할 것도 허무할 것도 없음을 알았다. 누군가 자신은 고생만 했으니 허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릴 만큼 누리면서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불행을 느끼던 나를 보여주고 싶다. 한도가 없는 욕심을 신이라 한들 채울 수 있을까? 다 내려놓고 욕심마저 내놓은 지금 이렇게 여유롭고 편안하다면 누가 믿을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게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비움 속에 가득한 여유. 이런 여유로움에서 얻은 또 다른 차원의 여유. 이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 있으랴. 부와 명예라는 갑옷을 무겁게 걸치고 실크 같은 여유를 밀어내며 살아왔다. 가사도우미는 일거리 생겨서 고맙다고 어쩔 줄을 모른다. 올겨울 농한기에는 읍내의 식당들도 정같지 않아서 일하는 사람을 많이 채용하지 않았고 일을 못해서 걱정 중이었는데 감사하다고 몇 번을 꾸벅꾸벅 인사한다. 걸레질 하나도 예사로이 않는다. 닦고 나서 걸레는 꼭 삶아서 널고 입고 온 옷은 아래채에서 갈아입고 들어온다. 있는 정성을 다한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하고 옆 사람을 즐겁게 한다. 부끄럽다. 그동안 도우미들을 얼마나 조이며 부렸던가. 놓아주니 저렇게 정성을 쏟는 것을. 부모님께 감사하고 신이 있다면 신께 감사한다. 내가 생을 마감하는 방법까지도 감사한다. 내게 만일 암세포를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여유로움에서 우러나는 행복을 어찌할 수 있으랴. 죽기 싫어 추 한 꼴로 보약 마시며 인생 무상을 논하고 있을 게다. 다만 가족들에게는 내 잣대만 휘두르는 어미를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고
미안하다. 누구든가 첫 남욱의 시인이 소풍 왔다가 간다고 했던 심정이 딱 이랬을 게다. 정말 긴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분이다. 여행 중이었던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날과 즐거웠던 날들이 돌아보니 모두 헛개비춤이었다. 내가 비록 마지막 길이 가풀막지고 힘들어도 고통과 죽음을 초연히 받아 안을 수 있게 된 것이 고맙다. 이렇게 앨범을 열어볼 기회를 주심도 감사한다. 이런 날을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의뭉스런 가식으로 포장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편안하다. 먹는 만큼 개우고 그나마 이젠 미움도 넘어가지 않아 정맥으로 공급받는 수액에 의존하고 유지하는 지금 기운이 없어 침상에만 누워 주여사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편안하니 어멈들 아범들아 걱정도 말고 두려워도 말거라. 처음 선고를 받던 날 마치 어떤 귀신이 장난치며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주여사에게 말하자 주여사도 해맑게 웃는다. 담당 교수가 그 귀신처럼 꼴보기가 싫었는데 사죄도 못하고 왔음이 미안하고 아쉬워 넋두리를 한다. 몸무게에 대응해서 약을 처방하기 때문이라면서 주여사의 성화에 못 이겨 체중 체크는 꼭 한다. 체중계 위에 널빤지를 얹고 휠체어를 올린다. 이젠 저울 눈금도 보이지 않는다. 물어보니 62kg이던 몸무게가 35kg이니 거울은 아예 두지 않았지만 보지 않아도 내 몰골 짐작이 된다. 난들 왜 가족 옆에 있고 싶지 않겠나. 나도 여자란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런 몰골 자네들 기억 속에 남기고 싶지 않았던 어미 심정을 이해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있어 내 삶이 아주 헛것은 아니게 되었다. 고맙다. 그저께는 주여사가 안 된다는 것을 사정사정 애교를 부려서 휠체어에 의지해 바깥을 나갔다. 햇살이 어찌나 따뜻하고 맑은지 한결 기분이 좋았다. 봄마중 나온 것 같았다. 감나무 가지와 처마 끝을 연결해서 거미가 망을 쳐놓고 무엇이든 걸려들기만을 노리고 있었다. 전에는 나도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망들이 하도 많아서 너희들 세상에 내놓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단다. 생각해보니 나도 망을 많이 치고 걸려들 먹이를 엿보았다.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여유 없이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잖아. 삶에 여유가 생기니 믿음도 따라와 이제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너희를 믿는다. 아름다운 세상을 나는 스스로 흐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세상이 흐리다고 세상을 탓하며 살았구나. 마음의 여유로움은 세상의 아름다움도 보여주고 믿음도 주고 사랑도 주는구나. 어디 그뿐이냐. 베풀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깨우쳐 주더라. 모든 잣대를 경제적인 부에만 대고 살아온 내가 부끄럽다. 아범아, 어머마, 병든 늙은이 말이라고 허투루 버리지 말고 이 말만은 명심해라. 허는 허를 낳고 참이 참을 낳는다는 너희 아버지 말씀 맞더라. 너희 아버지의 참된 삶이 내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깨우치게 했다. 이제 보인다. 나는 헛기배를 잡고 살았다. 나처럼 살지 마라. 녹음기 앞에 놓고 행복해하는 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주여사는 감탄한다. 20년을 호스피스도 하고 병간호 생활도 했지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초연할 수 있고
정신력 강한 사람은 처음이다. 어디서 저런 여유로움이 나올까? 얼굴에 심술이 주렁주렁 달렸던 노인네가 달장근 사이에 저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변하다니. 과연 얼굴은 마음의 통로로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어제는 동네 처음 들어오실 때 입구 도로가 많이 파헤쳐졌더라고. 이제 해동했으니 도로에 공사하라며 제법 큰 돈을 동네에 내놓으셨다. 오늘은 통장에 남은 큰 돈을 다 찾아오라고 하다니 반은 가사도우미에게 드리면서 이 정도면 올 농사 준비도 하고 새학기 아들 등록금도 될 거라고 하시자 한사코 사양하는 일을 억지로 줘서 보냈다. 나머지에서 절반을 아직 노인들은 추우면 안 된다고 동네 경로당에 보일러 기름값이라며 노인 회장님 드리고, 다른 절반은 그동안 간병비 밀린 것도 없는데 수고했다면서 나에게 주셨다. 알아듣기 힘든 말에 주 여사가 귀를 기울인다. 어디서 총소리가 들리는구랴. 참 아름다운 소리지요.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포근한 표정으로 귀 기울이다가 다시 말문을 연다. 주 여사. 이 바늘 빼주시구랴. 숨 끊어지기 전에는 집에 연락 마. 주 여사는 이미 수액이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속눈물을 흘리던 참이다. 곱게 잠이 든 환자의 이불을 덮어주고 살며시 나와서 서울로 전화를 한다. 대부분 의식을 잃고도 긴 날을 유지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양력 3월 중순답지 않게 한방눈이 거미줄에도 걸터앉는 평화로운 밤이다.